이정우가 선발 경기에서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율은 3할 1푼 4리입니다. 3할 4푼대 타율이 약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중에도 멀티 히트가 없었고 볼넷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우는 내셔널리그 최다 안타 부문에서 1위와 단 2개 차이일 정도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인지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선정한 메이저리그 한 달 동안 가장 놀라운 선수에 이정우가 선정되었습니다. 20명 중에서 9명이 이정우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놀라운 팀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뽑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예상 성적이 22위였던 팀인데 파워랭킹이 6위까지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이유가 이정우 때문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1위라는 타이틀을 무조건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과소평가받고 있는 팀과 선수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팬들에게 이정우는 이 정도 성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신뢰받는 선수였지만 메이저리그에서의 예상 타율은 2할 8푼대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과 같은 활약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2할 8푼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우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멀티 히트와 장타입니다. 경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놀라운 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 타순만 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정우 외에 대형 스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정우를 제외하면 평균 타율이 1할 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들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투수진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와의 이번 연전에서 평균 득점이 3.5점에 불과합니다. 타격과 투구력이 완전히 무너진 메이저리그 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팀에게도 3.5점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시청하는데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새벽 5시 경기였습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최근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플로레스를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득점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투수는 신인 투수였습니다. 선발진에 공백이 생겨 불펜 투수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미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6실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10점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평가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단 한 경기였을 뿐이고 상대가 애리조나였기 때문입니다. 구속도 96마일까지 나오고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삼는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선발 투수를 쉽게 무너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수전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는 조던 히키스였습니다.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평균 구속 4위인 투수입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승리한 적이 없고 평균 자책점도 더 높아지면서 자칫 불펜 강등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콜로라도인 만큼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완전한 투수전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5회까지 안타가 단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득점은 단 한 점뿐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삼진을 먹였던 야스트렘스키 외에도 또 한 명의 선수인 마토스가 갑작스럽게 홈런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양 팀을 합쳐서 안타가 3개였는데 이 중에 이정우의 안타가 포함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정우는 2타수 무안타였습니다. 1회에는 큰 한 방을 노리듯 강하게 휘둘렀으나 좌익수에게 잡혔고 4회에는 3루 쪽으로 빠질 수 있는 타구가 호수비에 막혀 안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급기야 샌프란시스코는 1점을 지키지 못하고 6회에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히키스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스트레이트로 볼만 6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안타를 맞아가며 동점을 허용했고 불펜 투수도 막아내지 못했으며 투수 강습 타구로 운도 따르지 않으면서 6회에만 3실점을 기록해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강팀에게는 약하고 약팀에게도 약한 팀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다저스는 최근 6연승 중이고 승수를 엄청나게 쌓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이애미와 피츠버그를 상대하면서 승수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강팀이라면 약팀은 확실히 제압해버리는 직징이 있는데 이정우의 팀은 대부분 간신히 이기거나 역전승만 여러 번 기록할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히키스도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5회까지 평균 구속이 96마일에 미치지 못했는데 6회 위기를 맞자 구속을 끌어올려 98마일, 99마일까지 던졌지만 그 공들이 모두 안타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1대3으로 역전당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6회 샌프란시스코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콜로라도의 신인 선발 투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퀄리티 스타트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선두타자 마토스가 볼넷으로 출루하고 1-4후 야스트렘스키까지 볼넷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콜로라도 감독은 투수를 교체시켰습니다. 신인이긴 하지만 매우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대체된 불펜 투수는 승리조에서 유일하게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였습니다. 아마도 승리할 상황이 거의 없었기에 출전 횟수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는지 수비 실책도 나오고 볼을 연속해서 던지면서 아다메스마저 볼넷으로 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투수는 점점 제구력이 좋아지고 있었고 7구째에 매우 좋은 공을 던져 아다메스가 꼼짝 못했는데 주심이 그 공을 볼로 선언하면서 만루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삼진이었는데 주심 덕분에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1대3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뒤진 상황이었습니다. 만루 상황이 되고 역전의 찬스가 생기자 팬들은 기대감에 차서 엄청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가 피치 클락 룰에 또 걸리면서 상대 투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터라 여기서 무너진다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낮게 들어온 초구 싱커를 그대로 걷어 올리면서 160km짜리 중전안타로 3루 주자를 불러들여 추격의 1타점을 올렸습니다. 약속의 6회, 이정우는 6회 타율이 거의 5할 6푼에 달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점까지 만들면 좋았겠지만 야스트렘스키는 무리하지 않았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후속 타자이자 2할 초반 타율의 4번 타자 체프먼이 전날에 이어 홈런. 그것도 만루 홈런을 쳐버리면서 순식간에 대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6대3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체프먼이었지만 이정우도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다메스, 이정후, 체프먼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 득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 상황에서 또 뒤집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강력한 불펜진이 가동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샌프란시스코는 추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콜로라도는 투수 자원이 부족한지 이미 만루 홈런을 맞은 투수를 그대로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만루 상황이 되었고 이정우가 이번에도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자 콜로라도는 급하게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으니까요.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해결사 역할을 해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멀티히트를 기록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새로 등판한 투수는 보기에도 강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아마도 내심 흥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초구는 그냥 지켜보았고 2구째 79마일짜리 가운데로 몰린 공을 좋은 타이밍에 강하게 휘둘렀는데 공은 멀리 날아갔지만 펜스 앞 5m 지점에서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미 3점 차이로 앞서고 있어서 그랬는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결국 4타수 1안타가 되면서 타율이 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이제 1위와 단 1개 차이입니다.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콜로라도와의 내일 마지막 경기에서 1위로 올라섰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